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다시 인플레가 막 예전처럼 막 높아지거나 막 중국 리오프닝 가지고 그 영향은 크지 않다. 오히려 이 PPI 영향이 더 낮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주가는 언제 많이 빠지냐? 작년에 이익이 좋았고 그래서 올해 더 좋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뚜껑 열어보니까 별로네. 실망했어요.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올해와 같은 2020년과 같은 그런 하락장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또 이런 우려가 있어요. 중국 리오프닝 하면은 소비 막 늘어나면서 인플레 다시 커지는 거 아니야? 그런 기사 좀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 부분은 좀 팩트 체크가 필요한데 위에가 이제 CPI고 밑에가 이제 PPI 생산자 물가지수입니다. 위에가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고 코로나 발생 전까지는 보통 동행했어요. 보시면 거의 비슷하죠. 내려간 시점도 비슷하죠. 네. 근데 코로나 이후 보세요. 좀 다르죠. 뭐가 먼저 올라가죠 보면? PPI가 먼저 급격하게 오르죠. 이때 뭐 오르니까 한 2, 3개월 후에 PPI도 같이 오르거든요. 그 다음에 PPI 같은 경우에도 이때가 정확하게 월은 기억이 안 나는데 이때 피크아웃 쳤어요. CPI는 언제 피크아웃이냐면은 아마 이때가 한 9월인가 막 그런 것 같은데 이때 피크아웃 쳤죠. 네. 그러니까 2, 3개월 정도 후행해요. 그러니까 물가가 상승하는 요인 두 가지거든요. 코스트 푸시, 그러니까 이제 공급 쪽에서 뭔가 비용이 발생해서 물가 상승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수요 디맨드 쪽에서 물가 상승하는 요인이 있는데 최근에 발생한 인플레이션은 이거예요. 코스트 푸시. 그러니까 생산 비용이 올라가서 발생한 거거든요. 뭐 에너지 이슈도 있었고 그 다음에 중국의 제로 코로나 봉쇄 때문에 뭐 물건이 제대로 생산 안 된 그런 부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더 세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봉쇄가 완화되고 하면은 이 부분이 또 해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다시 인플레가 막 예전처럼 막 높아지거나 막 중국 리오프닝 가지고 그 영향은 크지 않다. 오히려 이 PPI 영향이 더 낮아지기 때문에 인플레 리스크는 크지 않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처음 질문이 그거였잖아요. 2020년에 안 좋았기 때문에 2023년에는 뭐 나쁘지 않지 않을까 그렇게 상대적으로.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거와 관련된 자료가 있어서 보여드리는데 요 위에 회색 막대기 그래프는 당해년도 코스피 지수 수익률이에요. 네. 퍼센테이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위가. 그리고 요 밑에 그래프는 코스피 지수의 이 파란색 막대기가 실제 이익, 영업이익입니다. 그리고 이 주황색 막대기가 예상이익이에요. 예상이익. 그래서 보시면은 예상이익이 실제 이익에 후행합니다. 실제 이때 2011년도로 할게요. 이때 이제 높아졌죠. 이렇게 3년 연속. 높아지니까 예상 이익 같은 경우에 주황색 막대기 보시면은 높아지다가 실제 이익이 2021년도에 높네? 2020년에는 좋겠지 더. 올라가죠. 그죠? 여기 올라가죠. 근데 실제 이익은 어떻게 돼요? 꺾였죠. 이렇게. 이 현상이 또 언제 발생하냐면 이때 2015년까지 실제 이익이 안 좋았어요. 코스피 그 상장사 실제 이익이 안 좋으니까 계속 예상치는 높게 제시를 하다가 뻘쭘해진 거죠. 다시 내려와요. 이렇게. 내려오다가 2016년에 갑자기 턴하죠. 이렇게. 그러네요. 물론 2015년에도 좀 좋아지긴 했지만 턴하니까 약간 뻘쭘해지면서 다시 좀 올리죠. 근데 2017년 같은 경우에도 좋아지긴 좋아지는데 그렇게 좋아지기 힘들지 않을까라고 해서 조금만 올렸는데 실제 이건 훨씬 더 좋아지죠. 이렇게. 그러니까 18년에 왕창 올렸네. 18년에 더 좋아질 거 왕창 올렸는데 근데 그때 어떻게 했어요? 똑같아. 네, 그렇죠. 그래서 주가는 언제 많이 빠지냐? 작년에 이익이 좋았고 그래서 올해 더 좋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뚜껑 열어보니까 별로네. 실망했어요. 그렇죠. 그때가 언제냐면 2018년도 이때 마이너스 17%.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2008년도 이때도 사실 실제 이익이 지금은 예전보다는 이익 규모가 훨씬 커졌기 때문에 사실 이때가 되게 작아 보이고 별로 변동폭이 없어 보이긴 하는데 이때는 사실 변동폭이 좀 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증가율 관점에서 보시면. 그렇죠. 2006년보다 2007년이 많이 좋아졌죠. 실제 이익이. 파란색 막대기 많이 높아졌죠. 그래서 거의 예상치에 근접했어요. 사실. 올해 약간 좀 낙관적으로 제시한 측면이 있는데 그걸 감안하면은 예상치에 많이 근접을 했는데 2008년 그래서 더 좋아질 거야. 새로운 세상이 올 거야 라고 해서 환호를 불렀지만은 실제 뚜껑 열어보니까 감소했죠. 이때 이제 마이너스 40%. 그리고 금융위기가 맞물려서. 안 좋다고 해야 될 때 들어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걸 좀 감안해 봤을 때 지금 보시면은 2021년도에 예상치는 2020년보다는 좋아지긴 하지만 그렇게 좋아지진 않을 거야 라고 예상을 했지만은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때 되게 좋았죠. 네. 2020년에 너무나 좀 선반영해서 많이 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2021년 같은 경우에는 별로 좋지 못했고 그 다음에 2021년 하반기부터 시장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러면서 좀 기대수익이 낮은 측면이 있고 자 그래서 2021년 이익이 이만큼 좋았잖아. 그러다 보니까 컨센서스를 2021년보다 2022년 엄청 올렸죠. 네. 근데 미스했죠. 이때 마이너스 21.5%예요. 12월 16일 기준으로. 자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 연도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것도 사실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설명드리긴 한 것이긴 하나
제가 봤을 때는 올해와 같은 2020년과 같은 그런 하락장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물론 이제 이런 거예요. 뭐냐면은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 중간에 한번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 위에서 찍었다 내려올 수도 그렇죠, 있는 거지만 그렇죠.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올해장이 연출될 가능성은 낮다. 네, 그렇게 저는 그래서 올해보단 당연히 내년을 긍정적으로 보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힘들 때 떠나지 말고 시장을 더 지키고 봐야 되고 또 돈이 있으면 넣어야 되고 해야 되는 거군요. 오늘 너무 좋은 자료들을 이렇게 정리해 주셔가지고요. 너무 이해가 네. 잘 되고요.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 2023년도 희망을 갖고 투자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게 두 네네네. 가지가 있는데 네네네. 한 가지가 S&P 500하고 네네. 나스닥 100하고 이렇게 봤을 때요. 기술주가 진짜 안 좋았잖아요. 반도체도 안 좋고. 근데 S&P 500은 되게 잘 버텼잖아요. 그럼 이걸 봤을 때 만약에 달란트 투자님이라면은 앞으로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비율을 둘 중에 이제 어느 쪽에 좀 더 비중을 실으시겠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나스닥에 실는 게 맞죠. 더 많이 빠졌으니까. 그리고 이제 명확하거든요, 팩터가.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 인상을 가파르게 진행을 하니까 금리에 더 민감한 성장주가 더 많이 빠진 거고. 그러니까 오히려 반대 상황이었다라고 한다면은 다우로 담는 게 맞는 거고. 예.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좀 길게 본다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더 싸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매크로 팩터가 정반대 현상이 발생하는, 금리가 좀 낮아지는, 다시 유동성 공급하는 그런 상황을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기술주를 담는 게 맞는 거죠. 그렇구나. 그 기술주에 대해서 좀 이렇게 코로나 때는 굉장히 막 약간 광적인 분위기가 있었잖아요. 나스닥 기술주가 뭐 앞으로 30년, 50년 그런 관점은 큰 변화는 없으신가요? 앞으로도 그렇죠. 기술주가 끌고 갈 것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렇다면 뭐가 끌고 갈까요? 그런 관점에서 되물어 본다라고 하면은 그렇다면 전통 에너지주가 할까? 아니면 필수 소비재가 뭐 예를 들어서 지구가 완전히 막 황폐해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음식 만드는 그런 영화에서 뭐 말하는 약간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좀 잘 생각은 안 나는데 그러니까 그런 처참해지는 상황이 온다라고 하면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어차피 생산성은 계속 향상이 되고요. 그 요즘에 뭐 코카콜라나 펩시나 그리고 농심이나 오리온 이런 게 주가 흐름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볼 때 약간 이제 패러다임적으로 봤을 때 큰 그림을 봤을 때는 이제 큰 변화는 없는지 그게 좀 궁금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미국이 저도 보여주신 거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연착륙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커지는데 그건 미국이고 한국은 조금 더 막 취약하고 가계부채도 막 크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금리 격차도 커지고 있고, 그래서 한국은 또 미국하고 다르게 경착륙이 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건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정확하게 분류를 해야 되는 게 한국 자체적인 경제, 한국 주식시장 두 개는 좀 분리해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가계부채 방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내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출에서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40% 거의 절반에 가깝고,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 보세요. 삼성전자, 현대차, 그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다음에 2차전지, LG엔솔. 그나마 내수 경기에 영향을 받는 건 인터넷 정도예요. 나머지는 거의 다 수출주예요. 결론은 뭐냐면은 코스피 지수는 뭐냐면은 국내 내수 경기보다는 글로벌 경기에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볼 수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미국이 지금 안 좋아지게 하는데 중국에서 과연 리오프닝으로 경제가 얼마나 좋아지느냐, 여기에 영향을 더 받는다는 거죠. 그렇구나. 그래서 부동산은 제가 봤을 때는 내수 경기니까 안 좋아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주식시장은 좀 다르다. 그러네요. 수출과 내수인데 지금 내수는 안 좋지만 수출이 갑자기 또 중국이나 미국이 좋아지면 잘 될 수도 있는 그렇죠. 거니까. 그러면 이제 주가는 오히려 이제 반대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 또 그렇게 봐야 되는 거구나. 네. 이거 책 꼭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이게 뭐 한 번에 쫙 읽는 건 아니고 중간 중간에 뭔가 이벤트가 발생을 했을 때 특정 산업이나 특정 섹터에 관심이 있으면은 그때 이제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러면 다현투자님 마지막으로 네. 시청자님들께 하고 싶으신 말씀,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좀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뭐 중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모두가 다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안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분야에서는 대중이 이제 막 쏠리러 가는 대로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제가 약간 좀 여러분들이 안 좋게 보시는 부분에 대해서 아닐 수도 있다는 데이터를 보여드리긴 했는데 좀 다양한 그런 시각으로 여러분들이 좀 투자를 바라보셨으면 좋겠고, 올해 좀 안 좋았기 때문에 2023년 같은 경우에는 또 좋아질 가능성도 있으니 너무나 부정적으로 내 자신이 편향되지 않았나라는 부분은 좀 점검을 하시면서 제가 이제 제시해드렸던 투자 아이디어 검토를 하시면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분석을 해보시고 괜찮다, 나랑 맞는다라고 하시면은 또 투자도 해보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달란트 투자님께서 내주신
그 1년 넘게 하신 대작업 이 신간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읽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긴 시간 동안 인터뷰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유튜브 채널 달란트 투자의 이래학 저자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